브라질전 0대5 대패.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했지만 한국 축구가 5골차 패배를 당한 건 2016 6월 스페인전 1대6 패배 이후 9년 4개월 만이었기에 홈에서 5점차 패배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전술과 홍명보 감독의 태도가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는데요. 미국 멕시코 2연전에서 1승 1무의 성과를 거둔 백스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지만 브라질의 강한 압박에 기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고, 심지어 경기를 뛴 이재성 선수조차 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은 답을 전혀 못 찾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우리나라 경기력이 안쓰러웠는지 브라질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한국이 3백을 세우면서 중간에서 압박을 강하게 나갔는데 거기서 미스가 나왔다. 수비 라인도 간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라는 전술 조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축구 팬들이 더 분노한 건 홍명보 감독이 경기 중 보인 태도였는데요. 브라질의 세계적인 명장 안첼로티마저 비가 오는 날씨 속 4대0으로 이기고 있었음에도 비를 맞아가며 끊임없는 전술 지시를 이어갔지만 우리 홍명보 감독은 마치 무언가 단단히 삐진 초등학생 마냥 벤치에 앉아 경기를 관망할 뿐이었죠. 홍명보 감독은 현재 대표팀에서 팬들이 꼽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수장으로 참가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홍명보 감독이 부임 당시부터의 논란들과 지금껏 보인 좋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에 의존하는 해저 축구의 모습들로 인해 국민들의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왜 경질되지 않고 어째서 계속 대표팀 감독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랜 기간 특정 인맥과 관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정몽규 회장 체제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홍명보 감독 논란의 시작은 클린스만 감독대로 올라갑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은 아시안컵에서의 졸전과 무능한 전술, 그리고 잦은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경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하자와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고 정 회장이 직접 면담을 보는 등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진 과정이 불신을 키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당시 발생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은 축구협회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는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절차적 문제점을 재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클린스만 경질 후 새로운 감독 선임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외국인 감독 영입이 어려워지자 갑작스럽게 홍명보 당시 울산 HD 감독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최종 추천하는 비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접 과정은 사전 질문지나 참관인 없이 이뤄지는 등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불투명하고 불공정했고 마치 이미 내정된 인물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이후 협회가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한 후 이사회 의결은 서면 결의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멤버였던 박주호 위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사실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선임 과정이 얼마나 밀실해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축구협회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홍명보 감독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정 회장이 홍 감독을 단순히 성적만을 평가하지 않는 특별한 관계임을 시사합니다. 외부의 감사와 개입에 대해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의 정관을 내세우며 독립성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축구협회가 내부 문제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개선 요구를 회피하려는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경질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클린스만 전 감독의 실패 이유,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 영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수의 감독들은 높은 연봉과 자신들의 전술에 대한 정권 보장 등을 요구합니다. 축구협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선뜻 나서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감독을 찾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영입에 실패할 경우 다시 감독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협회 내부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감독 중 K리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국내 감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은 K리그 우승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시스템에 대한 판단보다는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후광에 기대는 축구계 386 기득권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한국 축구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로 인해 약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던 경험은 축구협회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또다시 감독을 경질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뿐 아니라 팬들의 질타와 비난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체부 감사 결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홍 감독을 경질할 경우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발적 봉사라고 발언한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클린스만 감독과 비슷한 20억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는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동네 개모임보다 못하다는 국회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로 축구협회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신뢰하는 듯 보이며 클린스만 감독의 막대한 위약금 사태로 인해 홍명보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올 여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2027 사우디 아시안컵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속되는 홍명보 감독 유임 미스터리는 단순히 성적 부진과 전술 문제를 넘어섭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고질적인 인맥축구,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리더십,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부재와 막대한 위약금이라는 딜레마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축구는 현재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홍명보 감독이 경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고 저 장갑부는 다음엔 다시 밝고 재미있는 축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